예, 3월 새학기 개강 맞이해서 국어와 관련해서 뭐가 궁금하실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국어와 관련해서 당연히 아이들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속상하신 일도 많을 거고 이럴 텐데요. 1학기 때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요 정도는 좀 잡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설명회 준비했고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수능 국어의 큰 흐름이 막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작년에서 올해로 올 때 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작년에 많이 바뀌어서 그 바뀌었던 경향에 맞추어서 아마 이번 3월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 국어의 변화는 어쨌든 킬러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킬러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면 결국 지금 국어는 EBS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1등급을 위해서는 EBS가 별로 역할이 없거든요. 그런데 1등급 말고 내가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사실 EBS가 필요하고 또 1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EBS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EBS가 힘이다. 1학기 때는. 뭐 내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막상 수능 특강을 다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어 수능 특강은 정말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설명회 준비했습니다. 일단 수능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 국어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재작년 수능 정답률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부터 순서대로 제가 순위를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어려웠던 것부터 이렇게 순서를 매겨봤더니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순서로 틀린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틀려서 보통 1등급을 받고 이런 문제 틀려서 2등급, 3등급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수능의 경향인데요. 이게 한 1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능은 독서 가지고 변별이 됐고요. 그리고 독서에다가 1등급은 일부 1등급은 문법을 가지고 1등급 변별을 했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6월, 9월 수능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을 변별하는 변별 문항이 여기서만 이제 출제가 되니까 사실 말로는 독서하고 문학이 1대1 출제되지만 실제로는 1대1 출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네, 어머님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작년 수능은 아까 거랑 딱 비교해봐도 엄청 어려웠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재작년 수능도 그렇게 국어가 쉽진 않았는데 작년 수능 국어는 정말 압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거의 바뀐 건 없는데 큰 틀은 살짝 바뀐 게 있다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거기 있습니다. 자료집에. 큰 틀에서 바뀐 게 뭐냐 그러면 딱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전에는 문학의 변별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재작년까지는 문학을 틀린 학생은 국어를 그냥 못하는 애입니다. 4등급 이하 애들만 틀렸거든요. 문학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문학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얘기였는데 작년 6월, 9월 수능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문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물론 이걸 근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문학이 되게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이번 이 시험이 문학만 가지고 변별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1등급을 변별하는 문항의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 문학 두 문제, 문법 두 문제, 독서 두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국어는 되게 골고루 어려워진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독서를 잘하면 웬만큼 국어는 다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반대로 좀 머리가 안 돼서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점수가 오르려고 해도 사실 좀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골고루 좀 잘해야 되는 시즌이 됐다. 이게 이 작년 수능만 이런 게 아니라 작년 6월, 9월 수능이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이런 경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떻게 어려워졌냐? 이거 제가 겨울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 국어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그죠? 수능 시험 모의고사 보고 오면 이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손 못 대지만 이 자식들아 봐봐 국어 가져와봐 야 읽으면 되잖아 하고 가서 읽어봅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앉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이게 이게 그냥 이게 문학이 어려워진 걸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학을 풀기 위해서 문학만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문학만의 특징들도 물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학이 어려워진 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애들이 문학에서 배워야 될 걸 안 배워서 그 작년 애들이 많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글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글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런 글은 어떻게 읽냐? 이런 글은 어떻게 읽냐? 사실 이게 좀 읽는 법을 조금만 알면 이제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건 스필이기 때문에 이 스필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인 독서랑 다르게 문학은 정보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걸 읽는 걸 좀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읽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벌써 답이 나온 겁니다. 이게 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 문장에 좀 성실한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벌써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뒤에 거 안 읽어도? 무슨 말일까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니? 병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입니다.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있지 않기를 바라느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뭔 소릴까요? 있는 것은 병이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있는 여기 좀 더 읽어보면요. 이제 이 뒤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병이 아니 여기 앞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그러니까 잊어야 될 건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냥 이 말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좀 성실하게 읽으면 되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학이 이렇게 문장이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다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품, 그리고 표현법, 뭐 지균이, 은윤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데 그런 걸로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이 시험이 지금 난이도가요. 네, 이런 식으로 막 글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고 장면도 너무 불편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게 이렇게 주고 있고요. 선지도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험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년 6월, 9월부터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경향이긴 한데요. 작년 6월, 9월부터 좀 심각하게 좀 바뀐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EBS 연계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EBS 연계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작년 수능 특강하고 제가 수능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EBS만 제대로 공부하면 잘 보냐? 그건 아니에요. 수능 출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EBS를 일단 다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높으신 분께서 또 지엄하신 명령이 교과서만 공부해도 맞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고3 학교 교과서는 그 내신 시험도 다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사실상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장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걸 안다고 해서 이게 알고 있으면 좀 친숙한 거니까 빨리 읽는 효과 정도는 있거든요. 그 정도 효과라도 내가 받냐 안 받냐가 사실 치명적일 수 있는데 물론 1등급 가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일단 이해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EBS가 하는 거고요. 진짜 1등급의 과실을 따는 건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이 지문은 비연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독해력까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기본적인 건 EBS를 하고요. 그 위에 근본적인 독해력 가지고 1등급을 따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험이 재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되게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네, 되게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작년에는요.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까지는요, 어머님들. 재작년까지는 수능 특강에 어떤 문학 작품이 실려 있으면요, 그 문학 작품에 전혀 다른 장면을 냈습니다. 수특에 실려 있는 장면을 그대로 내버리면 애들이 그냥 이 장면만 외워서 올 거 아니에요. 예컨대 고전시가라 그러면 고전시가가 지금 실려 있는 작품이 있으면 이 EBS에 실려 있는 대목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대목을 벗어난 다른 대목을 냈습니다. 그 전까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6월, 9월 수능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그대로 그 장면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EBS는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지문에 전체 파트를 다 겹치게 내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 파트를 겹치게 안 내는데 예를 들어 EBS에 이 대목이 실려있다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 대목의 중간부터 이 뒤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장면을 가지고 이게 근처에서 내기 때문에 지금 수능 특강 연계가 정말 심해졌다. 국어는 EBS가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고전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고전 시가 해석이 안 돼서 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물론 이거 말고도 연계되지 않은 파트에서도 수능에서 문제가 나와요. 100% 겹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절반 정도 겹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다른 대목에서 내기 때문에 다른 대목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EBS가 이만큼 연계가 심각해졌다. 요건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연계가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문학도 간접 연계였고 독서는 거의 뭐 연계에 티도 안 났는데 이제는 진짜 연계 티가 나고 연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즌이 됐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EBS가 중요하니까 EBS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지금 연계가 무조건적으로 연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는 마키아벨리와 한비자를 비교하는 글이 나왔는데요. 이번 수능에서는 한비자가 노자 해석한 거, 그리고 노자 해석을 유학자들이 한 거, 이렇게 해서 전혀 결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니 근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EBS가 연계가 높아졌다고 EBS만 딸딸 외우면 국어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1등급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대 가겠다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능에 그 똑똑한 애들을 변별하려면 어쨌든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EBS랑 똑같은 데서는 쉬운 것만 나오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 1등급에 가르는 문제는 전부 다 EBS 밖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번에 문학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거든요. 이번 문학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연계 비연계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오답률 순서대로 어려운 것부터 순서대로 놨더니 문학이 EBS에서 연계된 지문들은 좀 이게 무식하게 표현해드리면 4등급 이하 애들이 틀리는 겁니다. 4등급 이하 애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EBS 연계된 문제들은 너무 쉬우니까 솔직히 연계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레벨로 나오거든요. 물론 연계 공부를 해두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연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연계는 요 밑에 단계에서 좀 쉬운 공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비연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0.5연계라고 해놓은 건 뭐였냐면 이 일동장유랑 화암구곡이 연계돼서 나온 지문이었는데 일동장유가는 연계였고 화암구곡은 비연계였는데 비연계에서 정답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학은 지금 비연계만 가지고 변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법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EBS 연계가 꽤 됐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문법 연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EBS가. 그냥 수능에서 그냥 문제 낼 때 문법에서 변별할 생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작은 여기서 문법 2문제만 빼면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순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연계도 중요하고 비연계도 중요하다. 그러면 연계 공부도 해야 되고 비연계스러운 좀 어려운 문제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겨울 시즌에는 근본적인 독해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먼저입니다. 애들이 일단 글 읽는 법을 알고 문장 뚫는 법을 알아야 일단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럼 첫 번째 시즌 끝나고 두 번째 시즌에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당연히 3월부터는 EBS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3월부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수능 특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신 시험이 그냥 수능 특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수능 특강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다. 그러니까 EBS를 아예 끝낸다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놔야 여름 가면 또 수능 완성 나와서 또 그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여름 지나가면 서바이벌 풀고 이러느라 시간이 진짜 엄청 부족해요. 이미 다 이제 큰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름 지나가면 시대인지에서 나오는 수학 콘텐츠만 해도 애들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막 국어 콘텐츠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원장님하고 밥 먹었는데 아마 올해는 국어도 서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 좀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나오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여름 지나고 진짜 한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아직 문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문법 빨리 끝내야 되고요. 의대 목표라면 문법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문법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화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해야 되는 것들 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또 이게 3, 4, 5월에 1학기 때 끝내야 될 걸 1학기 때 끝내놔야 됩니다. 그게 수능 특강입니다. 특히 6월 평가원 시험부터는 3월은 연계가 안 되거든요. 3월 교육청 시험은 연계가 안 되는데 6월 평가원 시험부터는 연계가 되게 빡세게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특히 독서는 세 지문을 다 연계해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우리가 연계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시작하는 게 효율상 엄청 좋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문학의 변별력은 어떤 스킬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읽기 실력 가지고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읽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거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게 EBS 연계가 전 영역에서 문법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정말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국어 시험을 우리가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는 EBS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국어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1등급을 넘어서서 만점 맞는 게 목표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걸 목표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3월, 4월, 5월에 EBS 빡세게 수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려운 걸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 1등급 바뀌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도 수업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EBS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1학기 이건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받아들이셨겠지만 1학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EBS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들을 쌓았다 그러면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1학기 동안에는 EBS 공부하면서 좀 내용적으로 어휘적으로 뭔가 채워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결칙법이나 노자에 대한 한비자 해석 이런 지문이 EBS에 나와 있으면 수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어려운 내용을 섞어서 내긴 하지만 그 적어도 연계된 부분을 애들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테니까 그 관련된 주제 관련된 어휘들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당연히 제가 잘합니다. 네, 광고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EBS를 어쨌든 학자분들이 연구하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최신 이론 가지고 낼 거니까 지금 EBS 연구되고 있는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논문들을 저희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 또 저랑 이제 결혼하실 분이 또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대학원에 또 아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원래 대학원에 갈 예정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원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석사 끝나고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학부생들은 그 논문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래서 논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 작품별로 있는 논문들의 핵심 구절들을 퍼가지고 그걸 글형식으로 애들이 읽기 편하게 바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서 나오는 자료들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작아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그 작년에 일동장유가 수능에 연계가 됐는데 그 일동장유가 연계한 자료거든요. 이게 작년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애들한테 쭉 풀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EBS에 실려있는 구절 이거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그대로 출제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2019 수능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일동장유가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니까 작년 EBS에 실려 있어서 그동안 일동장유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대목들을 그대로 퍼다가 또 여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구절풀이를.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재작년에 최척전이라는 그 고전 소설이 그동안 수능에 나왔던 장면이 또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에 나왔던 장면이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다른 해 수능에 나왔던 대목하고 다른 해 또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나왔던 대목하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애들한테 싹 다 꼼꼼하게 잡아준 거예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들 퍼다가 논문 자료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읽어볼 만한 또 교과서 학습 활동과 연계돼서 볼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읽을 거리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작품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 하나에 대해서 이게 일동장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애들 좀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EBS를 컴팩트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EBS를 한 작품당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그것만 딱 공부하면 애들이 빨리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EBS를 컴팩트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할 거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3월 커리부터는 EBS 중심으로 아예 제 두 번째 커리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어휘력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어휘력 수업을 EBS에 실려있는 어휘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논리학 어휘 이런 거 제가 완전 묶어서 잘 가르치고 철학, 경제 이런 거 다 하는데 올해는 경제도 EBS에 실려있는 경제 대목만 가르칩니다. 올해 EBS 승특강의 경제 내용이 되게 어렵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다 EBS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커리를 바꿨습니다. 네, 독서 주제도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매주 그래서 자료가 독서 주제가 딱 컨셉 하나 잡아가지고 그 뭐 철학이면 철학, 경제면 경제 잡아서 가고 그것과 비슷하게 엮어서 읽을 수 있는 철학집은 뭐 6, 7개 정도 해설 애들 읽을 거리 자료들 드리고 뭐 그 다음 주에 경제다 그러면 경제와 관련해서 한 5-6개 정도 그 EBS 독서지문 해설서 같은 거 애들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키워갈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매주 처음에 현대시 수능 기출 작가들 모아서 한 9명 정도 해서 작가 수능까지 실려있는 작가 중에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주에는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작가들 해서 쭉 해서 출제가서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다음 시즌이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0주 동안 EBS 자료만 열심히 팔 겁니다. 당연히 EBS만 하진 않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도 저는 이제 시대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다원에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다원에 다니는 애들 수준이 진짜 높거든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좀 배워갈 게 좀 얻어갈 게 좀 있을 수 있게 좀 어려운 문제도 섞어서 EBS 중심으로 어차피 EBS 자료만 읽어도 충분한 건 제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료 완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좋은 문제 풀면서 애들 국어 실력도 늘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는 뭐냐?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저번 설명회 때부터 계속 넣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합격자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시대인지에서 이제 합격자 나와서 이제 인터뷰 영상 찍은 겁니다. 6월인가에 그때 올라왔던 영상인데 이때 시대인지 유튜브에 지금 가시면 있습니다. 이 영상. 가서 보시면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강사가 누굴까요? 애들이 막 좋은 대학 붙고 막 인터뷰 했을 거 아니에요. 의대 붙고 막.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된 강사가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여기 서 있네요. 근데 물론 제가 그냥 운이 좋았죠. 좋은 학생들 많이 만나서. 좋은 학생들 많이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 서울대 의대 간 친구니까 원래도 국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냥 뭐 갑자기 막 팍 뛰어올라 서울대 의대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원래도 잘하던 애인데 이 친구도 자기가 뭔가 독해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가 글 읽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국어가 해결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써줬더라고요. 이 친구는 인터뷰를 한 20분인가 20몇 분 했는데 그중에 8분을 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저한테 뭐 조교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연락조차 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수업만 조용히 듣다가 저 사람 괜찮냐고 인터뷰할 때 기억해놓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그동안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올해 이미 이 자리에도 이제 저희 수업 듣고 있는 3월리 수업 듣고 있는 그 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건데 지금 해설서가 진짜 두꺼워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독서만 자세하게 해설을 해줬어요. 왜냐면 그래도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아시죠?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됐는데 작년부터 문학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올해부터는 문학도 해설을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줘서 애들이 내가 공부할 때 뭔가 문학 문제 풀 때 뭔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럴 때 바로 채울 수 있도록 거의 해설서가 재작년에 제 해설서는 해설서 이제 문제집 한 권 해설서 한 권이 매주 나가는데 해설서가 원래 한 120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240페이지 나갑니다. 문학 해설이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문법도 지금 그 박사과정 하고 있는 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문법 해설도 완전 오류 없게 꼼꼼하게 진짜 깔끔하게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자랑입니다. 네, 자랑입니다. 한강사 원래 자랑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뻔뻔하게 했습니다. 네, 과제집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친구도 카톨릭 때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알고 계시겠지만 EBS 판다고 의대 가는 게 아닙니다. EBS 판다고 1등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독해력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EBS는 그냥 정말로 내가 3, 4등급짜리 문제들 빨리 풀 수 있게 하도록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게 1학기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다른 데서 공부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로 진짜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또 따로 있으니까 EBS가 아니니까 이런 컨셉으로 좀 공부를 깨서 큰 그림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휘력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매주 한 40페이지에서 길면 60페이지, 이번 주가 이제 60페이지 나가는데요. 매주 이렇게 어휘력 퀴즈를 애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 그리고 실전, 진짜 기출됐던 어휘 문제, 그리고 이번 EBS 독서에 실려 있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들의 어휘들. 그리고 가끔 고전 문학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해석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프린트를 매주 주거든요. 매트 효과라고.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어휘력 부족한 학생들은 이게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수학과학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애들은 뻔해요. 애가 수학과학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학과학이 머리 돼야 되고 성실해야 잘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과목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국어를 못한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100% 그냥 어휘 문제입니다. 그냥 어휘력이 안 되니까 그냥 머리가 좋은 걸 써먹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8주차 수업 진행하는데 8번째 이미 나갔습니다. 이게 종강 때까지 매주 나가요. 한 어휘력만 키울 수 있는 프린트를 한 4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막 오르비나 막 이런 데서 막 올라온 또 좋은 국어 칼럼들.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좀 사이비다 싶은 건 안 넣었고요. 이거는 진짜 애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합격했던 아이들 그 후기 같은 거. 또 저 친구들은 저한테 지원을 안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또 저한테 많이 보내준 애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의대 붙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 공부 이렇게 했다. 자기는 공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들 애들 읽어보면 도움받을 수 있게 학습 칼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주 나가는 자료예요. 네, 이런 것들. 제가 일동자료도 작년에 이거 해석 연습 따로 넣어줬어요. 따로 넣어줬어요. 그대로 넣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70점을 위한 수업과 100점을 위한 수업은 다른데요. 70점을 위해서는 우리 EBS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하고 그다음 100점을 위해서. 이게 저도 이번 컬이 끝나고 나면 다음 컬에는 또 이제 진짜 1등급 아이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다 진짜 좋은 문제만 추려서 여름 컬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완벽하게 계획 짜놓으셨겠지만 더 완벽하게 1학기 때는 EBS, 그리고 여름부터는 다시 우리 아이들 1등급 받을 수 있는 수업으로 그런 느낌으로 컨셉 잡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자료 당연히 뭐 이런 거 다 나가고요. 언면제, 화자견제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이번에 수능 특강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묶어서도 한 번 더 애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도 시즌별로 보는데 이번엔 3월 모의고사 대비로 해서 다다음 주쯤에 아마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그 3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 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료들도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업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네. 이게 재작년에 EBS의 논리학이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때 EBS에 들어있는 논리학 제가 열심히 수업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수능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서도 꼭 판서가 필요한 것들은 판서도 합니다. 그래서 판서도 하고 특히 이런 철학 어휘들 선엄이 뭐고 경험이 뭔지 우리 아이들 선엄이 뭔지 모릅니다. 선엄이 뭐 심지어 귀납과 연역이 뭔지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귀납, 연역, 선엄, 경험 이런 게 사실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휘들 철학에서 비슷한 어휘들을 제가 묶어서 그 사실 선엄적인 거랑 경험적인 건 이데아냐 현상이냐랑도 사실 연결되는 어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론의 이와 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안 변하는 거, 기는 바뀌는 거니까요. 그런 큰 차원에서 아이들이 좀 단순하게 이 어휘체계 잡을 수 있도록 요거 수업하는데 요게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업인데 요게 3월 첫 커리에 이제 첫 시간에 하는 수업입니다. 철학 관련돼서 근본적인 어휘들 체계를 좀 이분법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잡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EBS 작품도 올해도 정리할 겁니다. 네, 문학도 뭐 이런 거 어휘 정리해주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용어 정리 같은 거 고전 소설에 나오는 직유 같은 거. 근데 뭐 한리막사가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풀거든요. 한리막사의 뉘앙스가 있어요. 보통 남자 주인공들이 가는 젊고 잘생긴 사람들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 충분히 어휘력 챙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수업 뭐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과제도 제가 과제가 좀 많은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국어 점수 나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제가 과제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독서 2세트, 문학 2세트, 선택 과목 1세트 줘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정말 좋은 자료들 모아가지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좀 국어가 좀 서툰 학생들은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국어 문법 개념 영상 저번 주에 다 리클래스 지급했고 아마 새로 들어온 친구들 다 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복습 영상이나 이런 것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뭐 4등급 봤던 애도 와서 이렇게 잘 봤다. 안 되던 애들도 잘 봤다.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넣어놨고요. 제가 시대 재종에서 100점 목표로 하는 아이들 컨셉으로 이제 타겟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업 해설서까지 다 주거든요. 이번 주 수업한 지문에 대한 해설서까지 읽어볼 수 있게 다 줘요. 보스 영상도 다 넣어주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고점이 정말 높을 수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자료집 맨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거 엄매할까요 화작할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자료집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고르시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례는 여기까지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